절제는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미니멀리스트의 대표주자 곤도 마리에는 집안에 어떤 물건이든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만 남겨둔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나도 주변 환경이 우리 정신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참 반가웠다. 마리에가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유한 모든 물건에서 설렘을 느끼는지 생각해보자. 만약 물건을 보고 여전히 설렌다면 그 물건은 유지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다. 내 인생에서 지금껏 열심히 일해주고 나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웃으면서 너를 잘 보내줄게. 꼭 필요하고 좋아하는 물건으로만 주변을 가득 채우라는 그의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또 다른 길로 나를 인도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 때 단지 저걸 가져야 행복할 것 같다는 욕망으로 구매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물건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물건의 소중함을 느껴보려 했을 때 그 둘을 훨씬 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어떤 물건을 살 때나 물건을 버릴 때, 혹은 물건을 좀 더 갖고 있기로 결정할 때 내 의도를 더 분명하게 파악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몇 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자들, 몇 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 나중에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에 보관하고 있는 수많은 물건처럼 본래의 목적을 잃고 쌓여만 있는 물건이 우리 삶의 공간을 차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먼지가 쌓인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언젠가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차지하기만 하는 물건은 최대한 줄여갔다. 그 언젠가가 한 번도 오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 찾아오더라도 너무 뜸하게 왔기 때문이다. 다시 쓸 날을 위해서 물건을 보관하면서 내 머릿속에 먼지가 쌓이게 되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주변 환경을 잘 정돈한다는 건 나만의 환경을 매일 잘 유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이 있어야 할 장소를 지정해두고자 한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항상 지갑이나 열쇠를 두는 곳을 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매일 아침의 루틴처럼 나는 자고 일어난 후 침대 위 이불을 반듯하게 정돈한다. 이런 단순한 행동을 하면 정돈된 침대 옆을 잠시 지나가거나 밤에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별것 아닌 작은 행동인데 내 마음이 훨씬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단순하고 정돈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작은 행복감이 참 좋다. 게다가 정돈된 공간은 내 마음과 정신의 여유 공간을 늘려주고, 확보된 여유 공간은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가능케 한다. 단순한 주변 환경은 다른 일을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창의력을 기르는데 화려하고 비싼 장식은 필요 없다. 소박하고 단순하며 깨끗하게 정돈된 환경이면 충분하다. 하루 중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피아노가 있는 거실이다. 나는 적어도 이곳을 미니멀리스트의 철학이 담긴 공간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거실에는 당연히 있을 법한 소파, 탁자, 전등, 텔레비전이 없다. 거실을 언제라도 연주회 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창고에 접이식 의자를 구비해 두었을 뿐 평소에는 거실을 빈 공간으로 남겨둔다. 이런 거실 인테리어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아노를 가장 넓은 공간에 두면서 더욱 그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에 걸어 나올 때마다 인생의 무대가 바로 시작된다. 그곳에는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어떠한 방해물도 없다. 나에게 중요한 공간을 단순하게 비울수록 내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을 충분한 여유 공간이 생겼고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피아노와 대화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 원하기만 한다면 주변의 사물과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당신도 일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 혹은 기분이 울적하다면 주변을 한번 정돈해보자. 창문을 열고 몇 년 동안 그대로 놓여있는 물건을 정리해보자. 그리고 아직도 당신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물건만 공간에 남겨보자. 그렇게 넓어진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집 청소를 하자.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단순한 삶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기분을 선사하는 물건만 남겨둘 때 당신도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마음과 정신에는 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연주회에서는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다 써야 할 때가 많다. 그런데 음식을 소화하는데 내 몸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연주하면서 정신 집중을 하기가 더 어려웠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은 날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잠이 몰려오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연주 전에 소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무거운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 평소에 어떤 음식이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다가 연주의 날의 음식을 정하고 있다. 몸을 쓰는 운동선수가 몸을 관리할 때 전문 영양사의 식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나도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 내 몸을 정비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연주에 몰입하는 집중력과 지구력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연주회를 하지 않는 평소에 나는 얼마나 음식에 신경을 쓰고 있었지. 일상의 다른 날들 역시 좋은 식습관을 통해 내 몸을 아껴줘야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건 피아니스트로서만이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으로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연주 당일 먹는 음식이 연주회 동안 나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서 탐구하기 시작한 이 식습관 개선 실험의 일환으로 나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다. 처음에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는 닭고기도 끊었다. 그리고 이후에는 유제품까지도. 이 식습관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했다. 그리고 여전히 가끔 먹는 초밥과 같은 생선 요리를 제외하고는 고기나 유제품을 먹지 않는다. 가공식품이나 설탕도 되도록 먹지 않으려 한다. 그 음식에 들어간 원재료 본연의 맛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 아침에는 주로 제철 과일과 따뜻한 차를 마신다. 커피도 더는 마시지 않는다. 평소보다 긴장되는 연주 당일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더 가슴이 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게 싫어서 연주가 있는 날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평소에 커피를 마시다가 연주 전에만 안 마시는 것도 너무 힘들다 보니 아예 끊어버렸다. 커피를 끊자 이제 밤에 잠도 더 잘 오고 자연스럽게 피곤함을 느낄 수 있어서 커피를 마시지 않을 때의 느낌이 꽤나 만족스럽다. 식습관을 바꾸면서 내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건 꽤 즐거운 일이다. 평소에도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유지하면서 나는 그전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피곤함도 덜 느끼게 되었다. 게다가 이 실험을 1년 정도 실천하자 비싼 레스토랑에서 맛보는 고급 코스 요리에 대한 욕심도 점차 줄어들었다. 나도 먹는 것을 사랑하고 음식을 즐기는 미식가다. 그래서 원하는 음식을 안 먹을 때 느끼는 아쉬운 마음까지도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 내가 이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담백한 음식만 찾아다닌다. 한여름 시장에서 파는 찐 옥수수, 답답한 가슴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은 시원한 수박, 달달하고 짭조름한 토마토, 이런 단순한 채소를 맛볼 때가 참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일요일마다 장터에 가서 내 집 주변에서 재배된 제철 과일을 산다. 식습관을 바꾸면서 가장 많이 변한 건 사실 내 마음인 것 같다. 때로는 호랑이처럼 날뛰던 마음도 온순한 사슴으로 바뀐 듯하다. 언제나 편안해 보이는 스님들이 채식을 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물론 이 현상을 너무 일반화해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식습관 외에 다른 일들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위는 소화기관 중에서 가장 예민하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음식을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도 실천할 수 있다. 위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먹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움직이는 상태이며 다른 하나는 소화를 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다. 위는 마치 세탁기처럼 모든 음식을 한데 섞어서 소화시킨다. 그런데 위에 아직 음식이 있는데 다른 음식이 더 들어온다면 어떨까?
위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음식과 새로 들어온 음식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저 처음부터 모든 음식을 다시 섞고 모든 음식이 없어질 때까지 그 운동을 계속한다. 음식에 따라 다르지만 위에서 어떤 음식을 소화시키기까지는 평균적으로 대략 3시간에서 5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소화를 하고 있는 중간에 또 다른 음식이 들어오면 새로 들어온 음식 때문에 소화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된다. 소화가 끝나지 않는 음식들은 위에서 더 머물며 발효되거나 부패하면서 위장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고 살이 찌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식을 하면 갑자기 잠이 쏟아지거나 몸이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한 몸의 반응일 것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언제나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우리 몸은 아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 것처럼 어떤 일에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을 때 힘들게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나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싶지 않았다. 음식물 소화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 몸이 더 가볍고 정신도 더 맑아진다는 걸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인생의 무대를 준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 아는 게 중요한 이유다. 피아니스트 김지윤 저자의 100만 번의 상상이라는 책이었어요. 한 분야에 몰두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이 책도 굉장히 좋았어요. 발레리나 강수진님의 책을 읽을 때, 그리고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진아연 교수님 책을 읽을 때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혼자 막 상상이 드는 게 진아연 교수님이랑 피아니스트 김지윤님이랑 되게 좋은 친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 그냥 두 분 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읽으면서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저도 막 욕먹으면서 배우고 막 그런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저자분도 약간 좀 평화적으로 배우는 거, 그리고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막 누가 채찍질을 해야 하고 이런 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막 악담을 퍼붓는 전문가 막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잘 진솔하게 나와 있어서 되게 공감이 갔어요. 제가 미니멀리즘에 관련된 파트를 읽었잖아요. 그리고 식습관. 저자의 진솔한 이야기에 자기개발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아서 읽으면 되게 동기부여가 됐어요. 근데 막 윽박지르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 싸워 이겨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평온하게 내가 만족하는 기준, 내가 행복해지는 습관. 이 저자분이 시카고의 작은 절에서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 승려들이 함께 수련도 하고 먹고 자면서 하는 숙소래요. 되게 허름한 느낌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셨대요. 되게 작고 단순한 버전의 피아노. 그 소박한 승려복을 입은 15명의 승려들이 이제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연주회를 즐기는 모습을 보셨대요. 눈을 감고 명상하듯 음악 듣거나 자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이제 눈에는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날 이 저자분이 매일 막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패하면 안 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다른 차원에서 연주할 수 있었던 그런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그날을 떠올리면 끊임없이 에너지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남은,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어떤 장면, 인생의 어떤 순간은 뭐 경쟁에서 이기고 그런 뭐 승리감 이런 부분인 것도 있겠지만 딱히 남한테 설명하기도 힘든 그런 순간? 그게 뭔가 기승전결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나한테는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고 그 장면들이 인생에서 생각할 때마다 뭔가 에너지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살던 동네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 아이들이 좀 많은 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앞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ADHD랑 어티즘, 그러니까 자폐랑 ADHD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시끄럽거나 이제 좀 그럴 수 있다, 양해 부탁한다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그 집을 이렇게 토요일에 지나갈 때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 연주
이런 게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집에서. 진짜 그 창고에 가서 인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저한테 너무 기분 좋은 순간, 너무 강렬한 순간, 예상치도 못한 곳에 이런 음악이 울려 퍼지는 되게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상하게 벅찬 순간 이런 걸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야기만 나눴던 이렇게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라디오헤드가 이제 큰 약간 유명한 밴드가 되기 전에 펍 같은 데서 작은 클럽에서 공연하는 그런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공연을 봤다는 거예요. 큰 공연장이랑 작은 공연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러웠던 기억이 나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홍대에 있는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하는 것도 관객이 별로 없을 때 내가 그 순간에 있었다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보면 되게 좋잖아요. 물론 성공해서 되게 잘 됐고 축하할 일이지만 웬만해서는 이제 작은 곳에서 그렇게 소규모로 보는 일은 거의 없겠죠. 아일랜드에 있을 때 얘기를 들은 건데 저는 못 봤어요. 데미안 라이스가 그렇게 자주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이 운 좋으면 공연하는 걸 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료 공연을 할 때도 콘서트장 크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호주에서 데미안 라이스를 처음 봤는데 적당한 크기의 규모의 공연장에서 봤거든요.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한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또 잡담이 길어졌네요. 마음챙김부터 열정에 관한 이야기, 습관, 식습관, 정말 인생 전반에 걸쳐서 도움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아마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아마 돌아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저자는 말해요. 각자가 가진 존재의 이유로 충만하고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